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지역별 빌라 전세가율이 80%를 웃돌면서 빌라 깡통 전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 사기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피해 예방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명한 사건 화곡동 세모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세놓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세입자에 곧바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일수록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값과 비슷해지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전셋집을 뜻합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국 지역별 빌라 전세가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은 83.1%로 집계됐습니다. 시군구별로 수도권은 경기 화성 107.7%,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인천 미추홀구 93.3%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에 비등해지거나 심지어 높은 것입니다. 서울은 강동구 88.7%, 광진구 86.5%, 강서구 86.4% 순이었습니다. 이곳들 외에도 서울은 25구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기초자치구별로 경기 안산시 사동 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 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 105% 등 13곳은 빌라 전세값이 매매가를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55곳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세금 보증금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예순건과 인천 미추홀구 53건, 경기 부천시 신안건 등 수도권 5곳에서만 245건의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전국 사고 건수 511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8월 사고 금액만 135억 원이 넘었고 인천 미추홀구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보험 총액의 21%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전세금 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의 경우 전체 사고 건수의 93.5%, 사고 금액으로는 94.9%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월별 집계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올해 1에서 8월 누적 사고액은 5,368억 원으로 2021년 전체 사고액 5,790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2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빌라 전세가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세입니다.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집값이 전세값을 밑도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통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이번 발표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104.5%로 전국 17시 도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세종시는 아파트 위주로 도시가 개발돼 빌라 가구 수가 매우 적습니다. 6에서 8월 세종시 빌라 거래는 매매 25건, 전세 2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몇 건의 사례에 따라 세종은 전국 1위가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깡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실수요자들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빌라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신축 빌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깔끔한 외관과 잘 갖춰진 옵션에 현혹되기 쉬운데 그만큼 높은 전세값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라며 분양업자가 일단 높은 값에 전세입자를 구한 후 그보다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식의 사기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면 보증금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전세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 하반기 비싼 시세로 계약한 세입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세놓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세입자에 곧바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전 월세 주택을 팔더라도 세입자 통보 의무가 없는데 임대인 변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세입자가 임대차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 사기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피해 예방에 무게를 뒀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합니다.
임차인 통보 의무화를 법안에 담기로 한 것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만료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세입자는 새로 바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주택 양도 사실을 안 이후 이의 제기를 통해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선 5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세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이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100여 채가 무더기 경매로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세 모녀가 전세 보증금으로 미분양 빌라를 매집하는 방식으로 화곡동과 주변 일대에 최소 500여 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모았는데 깡통주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화곡동 세 모녀 사건처럼 임대차 잔금일에 임대인이 노숙자 등 바지사장으로 변경되고 바뀐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 변경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 임차기간에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된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은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세입자의 점유, 주민등록의 존속이라는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그 다음 날 발생하는데 해당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날에 대출받아 임차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을 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근저당권자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 건수 비중은 2020년 전체의 58.4%에서 2021년 40.3%, 2022년 8월 기준 30.7%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분쟁에서 보증금 반환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임대차 관련 분쟁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라며 최근 임대차 분쟁조정 유형의 반환보증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도 전세 사기 범죄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대항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급 지급이나 상품 가입도 거절됩니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이행 거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거절 건수 50건 중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상실이 2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거절된 보증금액은 30억 5,400만 원으로 이를 바꿔 말하면 전세 사기로 다수의 세입자가 총 30억 5,4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필수조건 의식주, 이 세 가지로 분탕질쳐 여러 사람 고통받게 하는 놈들은 깡들이 잡아다 삼족을 멸해야 한다. 빌라는 정말 위험한 게 한 사람이 혹은 업자가 100채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돌리고 나쁜 마음으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한 번에 100채씩 보증금 떼고 그 물건으로 인해 그 일대가 도미노처럼 시세가 떨어짐.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눈길조차 주지 말라. 2030 님들아, 아파트는 신축일수록 빌라는 구축일수록 님들 피 같은 돈 보호됩니다.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 매물은 거의 사고 납니다. 그냥 전셋집을 세입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면 끝나 피해는 그 집 가지고 돈 장난한 은행 집주인 사기꾼들이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전세금만큼 큰 돈을 안 돌려준다? 이건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정도로 다뤄야 됨. 전세제도를 없애야 사기도 집값도 잡힌다. 전세금이 집값이 50%를 못 넘기게 법으로 정해놓아야지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보면 도대체 월급만 받아가냐. 저런 인간들 상시 감시해서 바로 체포할 수 없나. 부동산 중개인은 왜 빼? 제대로 중개 못한 책임도 크다. 저런 악성 임대인은 즉결 처분이 필요함. 전세제도 자체가 현대에선 악법이라니까? 하루빨리 폐지해야 함. 그래야 시장 안정되고 집값도 제값으로 나옴. 전세제도 없애거나 대출 끼고 다주택 소유 막아야 함.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집주인이 보증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이 엄청나게 많음. 세입자가 보증보험 든 거 알면 재산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빚 안 갚아서 집 날려버리는 수법은 아주 흔함. 법이 개떡 같으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지. 아니 이게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기치도록 내버려두냐. 실거주가 아닌 갭투기는 범죄로 정하고 처벌해야 함. 요즘은 전세 들기 겁나요. 게다가 이자율 오르면 월세가 훨씬 더 쌀 수도 있어요. 전세 탈출하자마자 이율 올라서 아찔했네요. 60만 원대 내던 전세 대출이자가 갑자기 90만 원대 되더라고요. 월세가 삽니다. 전세 탈출하세요.
전세 사기꾼 협조자는 중개업소가 있다. 말이 좋아 갭투자지 투기나 다름없음 갭 투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랑 오피스텔, 빌라는 절대 쳐다봐선 안 됨.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